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테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불어왔었던 테슬라발 훈풍이 개장과 동시에 크게 작용을 해주더니 이내 좀 힘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주들도 있고요. 또 다른 테마주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번 주에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들 짚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점검해 봐야 되겠죠.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테슬라가 10%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7월의 상승률을 웃돈 수치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퀄컴 등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10% 넘게 뛰었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를 호평하며 목표가를 기존 $250에서 $400로 올렸습니다.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메타의 주가도 3% 이상 올랐는데요. 챗 GPT-4에 필적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강세 나타났고요. 또 이제 애플 아이폰 15의 출시일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애플의 주가도 상승했던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 받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다음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시죠. 자, 커지는 양자암호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 훨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암호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한 암호화 기술로 알려져 있죠. 양자암호는 고전적인 암호화 기술과 달리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SKT 등과 양자암호 통신 VPN 기술 개발 완료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또 훈풍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VPN, 방화벽 등 정보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외에 보안과 관련된 다른 사업까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엑스게이트를 필두로 다른 양자암호 관련주 우리로 KCS, 코이버, 텔레필드, AELT, 솔리드, 한국정보인증 등도 같이 동반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자암호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도 가장 대장주격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일스톤만 수조 원이다 이런 뉴스 들려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인간 히알루로니디아제를 활용해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머크사가 알테오젠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머크가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을 출시하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5% 이상 오른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크가 이 선제적
추가적으로 혈관 주사 시장을 피하 주사 시장으로 개편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머크와 알테오젠이 지금은 비독점 계약 상태인데 이것이 독점 계약 변경될 경우 2025년 출시 후에는 2028년 연간 20조 원 가정시 매출액 달성 조건에 따라 수령하는 누적 마일스톤이 알테오젠의 수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까지 강세 보여지고 있는 알테오젠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시장에 어제부터 강한 급등 나타나고 있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우리 계속해서 짚어봐야 되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개별 종목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주가 계속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이 발열 시간 단축 그래핀 발열 필름을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20%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발열 시간을 10분 단축해서 3.5초로 단축시킨 그래핀 발열 필름 생산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필름은 전자 이동도가 매우 높고 얇은 편으로 무게도 가벼워서 전기가열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핀 다운스트림 응용 기업과 함께 그래핀 전기 기반 발열 필름을 공동 개발한 것이고요. 이 해당 발열 필름은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고온으로 위한 위험성은 낮고 온도 균일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 저항선 발열 방식과 비교했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발열 필름의 경우 온도 균일성이 56% 더 높고 절전 효과는 35% 더 높게 나타났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을 단축시키면서 3.5초밖에 이제 걸리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170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강세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 크리스탈 신소재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지수 상황 양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임 중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18%의 하락세 나타나면서 2,551.6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0.39% 하락입니다. 909.0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이 어제 장 후반에 가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1,541억 원, 58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양시장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각 771억 원, 3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 양시장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실까요? 이 시각 상승하는 테마에 지금 1위에 애플페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순위도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1위에 올라와 있는 애플페이 보시죠. 오늘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이 이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이폰 15 출시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모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 테슬라 훈풍 이어받아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용 블랙박스 테마가 오늘 3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테마 보시면 AI 챗봇 오늘은 약간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 AI 대장주 관련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 어제 장 후반부터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고요. 강관업체 그리고 요소수도 오늘 하락하는 테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2% 이상의 12% 정도의 상승세 보여지면서 2위에 이름 올라와 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역시 신기술 개발 소식으로 오늘 23%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박셀바이오 바이오 종목과 함께 에코프로 2차 전지 종목은 오늘도 지금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캠시스 자율주행 쪽 종목입니다. 21% 정도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오늘 두산 관련주들 어제 상승 이어받으면서 지금 2%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주춤한 모습 그리고 파두, SJM, KEC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테마 안에서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 10시 15분 구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팍스 브런치에 함께 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 안에서도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주하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매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창림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창림 멘토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그 각종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 그 방향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약간 관망세가 좀 우세한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죄송합니다.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테마성 그 단기 이슈성 어떤 그런 테마군들만 좀 급등락을 심하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심히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장이 많이 종목군들이 단기적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뭐 팔지도 못하고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또 모르면서 좀 약간 좀 마음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의 테마가 매일 바뀌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EU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철강에 대한 그 고관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철강주가 또 한 번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가 뭐 매일 테마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이잖아요. 네네. 초전도체랑 그 맥신 네. 그리고 양자암호 네, 8월이었죠. 네, 관련해서 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물리신 분들이 지금 그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물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좀 많이 답답합니다. 네. 답답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포트를 그러니까 어떤 그 리스크 관리를 좀 받으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 받으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느껴져요. 네. 사실 요 전도체 네. 관련해가지고 그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전도체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5천 지금 8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네. 5천 원대부터 2만 1천 원까지 갔거든요. 네. 이 지금 상승 폭이 지금 한 400% 돼요. 이게 근데 너무 단기간적으로 좀 올라갔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빨리 데펴진 냄비가 네, 네. 빨리 또 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은 냄비처럼. 네. 예, 그래서 이게 급하게 상승을 할 때는 이게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급하시고 좀 욕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런 데서 뭐 물리시게 되시면 사실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만 1천 원 갔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예, 반토막이 나고 이거는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수익을 내실 것 같았으면은 한 요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요 정도에서 파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떨어질 때도 네. 손실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예, 예. 대부분 이제 종목을 사시면 또 그 종목이랑 그렇죠. 결혼을 하시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은 네. 서남도 일단 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예,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뭐 반의 반토막, 고점 대비해서 반의 반토막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뭐 거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테마성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진짜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까 그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 뭔가 좀 다르죠. 예, 충분한 기간을 두고 네.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이런 이제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 기간을 버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6개월 만에 1000%가 갔는데 이제 1100%가 나왔는데 이 구간을 버텨서 이 1000%를 수익을 내시는 게 사실 지금 그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매매가 아닌가라고 네. 보여져요. 뭐 네. 에코프로랑 뭐 다른 것도 뭐 비교를 해보시자면 뭐 레인보우가 있죠.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또 요것도 이제 1000% 이상 수익이 나오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형태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불나방처럼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안전하지만 좀 그런 종목들로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 말씀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도 테마 장세이고 한번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오늘 첫 인사 말씀부터 좀 강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을 그러면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초전도체나 맥심 같은 종목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천천히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하루 따라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이게 단기 테마인지 그걸 분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애플페이 이런 테마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그러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어쨌든 그 아이폰 그 15가 네. 출시를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어떤 종목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지만 아, 그러세요? 네, 네.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 예. 근데 지금 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네. 뭐 중국발 그 이제 공무원 그 네. 아이폰 금지령이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언급되면서 애플 주가가 한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중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인구수 대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14억인데 공무원은 지금 100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출에 큰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그 지금 이게 이제 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지방 정부라든가 네. 국영 기업 쪽으로 좀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국 내 이제 화웨이도 이제 그 좀 핸드폰이 또 신형이 나오면서 어떤 그런 자국 제품을 쓰게끔 좀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애플의 매출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애플이 그 단일 국가로는 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매출 비중의 1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큰 시장입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발 그런 어떤 악재라든가 리스크가 좀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EU에서 유럽 연합이죠. 이제 거기 그 유럽 연합 EU에서도 지금 특별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6개 기업에 대한 이제 특별 규제가 들어갔는데 뭐 알파벳, 구글, 그리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리고
바이트댄스, 뭐 이렇게 이제 6개 기업이 지금 이제 그 특별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네. EU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그걸 남용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독점을 좀 막기 위해서 특별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뭐 소송을 건다 뭐 말이 많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애플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사실 좋지는 않은데 애플은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네, 지금 애플 그 아이폰 모델 중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애플 모델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13 유저라서 제가 13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 그 아이폰 모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아이폰 11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 그 11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13인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핸드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진짜 1년이면은 바꾸고 2년이면 바꾸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지금 3년, 4년. 지금 저도 핸드폰을 지금 한 4년째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교체해볼까 하는 시기인데 네. 아이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아이폰 11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번 15로 충분한 매출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종목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한 종목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앵커님이 아이폰 사용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면서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제가 또 국가 기업에 안 좋은 이미지를 드릴까 봐 좀 그러니까 갤럭시가 조심스럽긴 나쁘다는 한데 건 아니고요. 네, 제 네. 취향이 이제 사진이 조금 더 인물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서 이렇게 뭐 보정을 하거나 인별그램 할 때 훨씬 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가장 많아요. 네. 사진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해 보질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사진이 감성이 좋다더라든가, 감성이 좋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고화질 동영상이 이제 잘 찍힌다던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애플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카메라 쪽이라고 봐요. 근데 이 카메라도 어떻게 보면 고화질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메라 안정성을 높여주는 이제 스티프너를 정식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덕우전자라고, 예, 덕우전자예요. 그래서 덕우전자는 이제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정밀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고요. 예. 어떤 브라켓이라든가 카메라의 이제 어떤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일단 뭐 아이폰 관련주로 해서 조금 보셔야겠다, 종목을 보셔야겠다라고 하면은 덕우전자.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덕우전자를 지금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의 주가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 정도고 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이 아이폰 출시와 관련돼서도 오늘 애플페이와 관련된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사실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좀 생각이 듭니다만 애플페이는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고 여기에 이용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요? 애플페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15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아이폰이 많이 팔려야 애플페이도 이제 매출이 더 그만큼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 15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애플페이 주가도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연결돼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을 보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또 바닥권에 있었는데 오늘 18%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거래일 연속 크게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바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애플페이나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부분은 단기 테마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단기 테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예, 예. 왜냐하면은 요즘에 어떤 지금 아직도 로봇이랑 AI가 지금 대세장은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단기 이슈로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 하루에도 또 오전에 반짝 올랐다가 오후에도 또 빠져요. 네. 근데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연스럽게 로봇이랑 맞아요. AI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 말은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로봇 테마나 아니면 AI 쪽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야 되지 이제 수급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네. 자연스럽게 로봇이나 AI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쪽 테마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000%가 넘었고요. 네. T 로보틱스도 60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예. 이건 뭐 지금 지붕 뚫고 뭐 지금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로봇 테마군들이 지금 끝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이제 확장 국면이다. 그래서 로봇 테마군이 더 이제 좀 확대가 되면서 네. 또 다른 로봇 테마 종목들이 이제 조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상승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새로 떠오를 만한 로봇 테마 종목에서 좀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로봇으로 우리가 수급이 갈 길을 잃었을 때 결국에 가는 방향이 로봇 AI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성장성은 우리가 시장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결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는 투자처는 로봇과 AI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장 막판부터 오늘까지 대장주격이라고 여겨졌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후발주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분야의 로봇을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일단 그 로봇 테마라든가 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유진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종목을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번 주 목요일이죠. 9월 7일 날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SP 시스템즈입니다. 네네네. 그 종목. 네. SP 시스템즈 요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아직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뜯고 잠깐만요. 네, 이 종목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어제 네. 장대 양봉 나오면서 19,630원 기록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을 지금 요 부근에서 했거든요. 요 부근에서 하고 지금 이 거래일 만에 지금 어제 전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고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지금 요 이제 그 피레침을 길게 꽂은 지금 네. 음봉을 지금 다 소화를 하면서 지금 양봉을 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뚫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전 매물들을 다 소화했다고 봐야 돼요. 네. 예, 전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강성주주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강성주주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겠다. 요것도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로봇 그 켄트리 로봇 네.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아직도 보유 중이세요. 아, 그래요? 네, 오. 보유 중이시고 우리가 이게 요거에 이 종목에 대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대응 방법이라든가 리딩을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알려주시는 종목이 따로 있었네요. 저희 최창림 멘토님 매주 화요일에 우리 팍스 브런치 통해서 함께 인사 나눠주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또 한 주의 텀이 길다 보니까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은 최창림 멘토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이제 처음으로 저희 팍스 브런치 출연을 해주셔서 공략주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었고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서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가 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주 사이에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6% 이상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 보유 중이신 거죠? 네, 지금 그 유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네. 계속 지속 보유 중입니다. 제가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10,000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12,000원 찍고 좀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뭐 수익권으로 따지면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그 노란톡방 안에서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네.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이 타점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이거 콜레라 백신 여름 다 지났고 그렇죠. 네. 코로나도 코로나도 다 다 지났고 끝났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와닿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엄청 반성했어요. 오늘은 네. 그 어떤 그 숫자적인 데이터를 좀 갖고 나왔어요. 이게 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사실 이날 9월 8일 날 상승했던 게 그 보톡스 관련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보톡스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장티푸스 백신도 있고요. 보툴리늄 톡신, 그게 이제 보톡스죠. 보톡스도 있는데 이 보톡스가 지금 중국 관광객, 그 단체 관광객 재개와 또 맞물려요. 예, 예, 그 테마로 또 엮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성형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성형 시장의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보톡스 관련주로 좀 엮이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 관광객 좀 있으면 또 국경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보톡신 관련주로 해가지고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바이러시스의 그 캐시카우는 사실 그 콜레라 백신이잖아요. 아, 네. 콜레라 백신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네. 2020년까지 3,800만 도스를 공급을 해요. 어, 10년 동안. 네. 근데 2021년하고 2022년 단 2년 만에 4,800도스를 공급합니다. 더 많이? 2년 네. 사이에? 네, 훨씬 더 어, 많아진 네네. 거죠. 그러니까 10년치를 2년 만에 지금 납품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지금 그 콜레라 백신의 이제 확산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2030년까지 연간 8,500만 도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오. 연간. 오. 예. 10년 동안 3,500만 도스를 공급했는데 연간 지금 8,500만 거의 도스를 2~3배, 2.5배 네, 정도 예. 올라가는 그렇기 거네요. 때문에 네. 어쨌든 기업 밸류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차트를 정말 조금 길게 보시면 아직도 너무 네, 바닥이에요. 이거 완전 네. 바닥이 네. 이거 뭐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사실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예,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뭐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뭐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다. 네, 한참 남았고 네. 조금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매수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입할 수 있는 공략에 대한 부분을 노란톡방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의 불신이 이번 주에 반성으로 또 후회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최창림 멘토님과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또 자신감이 또 한결 붙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공략주는 어떤 걸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이제 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요즘에 그 수급이 기승전 로봇 맞아요. 아니면 기승전 AI.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종목군을 지금 봐야 되는 시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AI 쪽으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은 오픈 베이스입니다. 아, 오픈 베이스. 네. 네네. 사실 오픈 베이스가 그 지금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10조 원을 투자를 받아서 그 전남 해남에 네.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지적화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에 관련된 AI라든가 그거를 이제 해남 그 단지 내에서 직접화 해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또 해남에다가 지었냐면은 그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전력 그런 공급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지금 그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AI 관련주긴 하지만 네네. 예전에는 AI 관련해가지고 조금 급등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금 탄탄한 매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빅데이터 AI 플랫폼을 통해서 행안부죠. 네. 행정안전부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플랫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그 코로나 때 이후에 참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때도 이 기업은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다변화를 지금 주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좀 공격적인 기업 인수를 통해서 중국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중국에도 지금 네트워크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오픈베이스가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삼성 SDS라고 해가지고 네. 그 M&A 이슈로 한번 좀 엮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결국에는 이제 엠노라는
그 엠노라는 그 네. 종목이 이제 엠노 기업이 이제 네, 선정이 됐군요. 선정이 되면서 네. 엠노 기업은 또 이제 주가가 또 그렇죠. 네, 엄청 올랐죠. 좀 한 1000% 정도 또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 삼성 SDS가 이제 엠노를 M&A 하면서 그때 또 여지를 남겼어요. 추가적인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또 M&A가 있을 네. 거다라고 네. 그때 언급됐던 종목들 중에 이제 한 종목입니다. 네네. 오픈베이스가. 그리고 이제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자료라든가 뭐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걸 저장을 하려면은 이제 저희 PC에다가 네.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PC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공간에다가 인터넷 공간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여기에다 뭐 설치를 할 필요 없이 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사용을 하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네.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삼성 SDS에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 네. 인공지능 AI 그 리얼 서밋 지금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AI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제 종목군이고 그렇죠.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지만 AI는 지금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삼성 SDS에서도 이번 리얼 서밋에서 공개되는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네. 이제 B2P 해가지고 그 기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베이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정치 테마주랑 또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인데 아마 안철수 뭐 그 저기 대선 테마라든가 그 전에 뭐 해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오픈베이스가 그때 저는 엮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지금 기업이 괜히 지금 안철수하고 엮이면서 네.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주가 부양에 있어서 조금 자꾸 이제 안철수하고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탄탄한 재무 구조가 있습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가 있는데 요거 한번 그 재무를 좀 볼게요. 네. 재무를 보면 네. 지금 오픈베이스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매출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0년도에 1,500억, 그리고 2021년도에 1,700억, 지금 2022년도엔 1,900억으로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는 일단 탄탄하다. 네. 그러면은 기업 이제 재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제 없는 거죠. 없고 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좋은 네. 상황이고요. 사실 업종 PER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부분도 맞고요. 네. 예.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오픈베이스는 지금 한번 움직이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주봉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00%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베이스는 상승을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상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한 80% 정도 지금 거의 뭐 한 주 만에 네.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네.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네. 오늘의 공략주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늘도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는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유바이오 로직스처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